히든 종목 2600원도 돌파가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. 뭐 100% 상승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40에서 50%가량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. 자, 반갑습니다.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, 정태근 전문가입니다. 7월 28일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방송 종목은 넥스트입니다. 따따상에 갔습니다. 따따상. 자,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또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. 방송 보시고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알파프로 홈페이지, 유튜브 홈페이지 가시면 다른 방송들도 많습니다. 다른 방송도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차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. 참 이런 차트, 내 종목이 이런 흐름이 나오면 참 좋겠죠. 어저께 상한가에 갔고 오늘 점 상한가 가버렸고, 그리고 지금 호가 한번 볼까요? 호가 한번 보게 되면은 전 1700만 주거든요. 1700만 주기 때문에 적어도 내일도 점 상한가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. 점 상한가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. 자, 그러면 3만원에 상장해가지고 내일까지 많이 상한가가 되면 65,900원, 3만원에 상장해가지고 내일까지 상한가가 되면은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? 100% 넘었고 120%가 맞나요? 뭐 어쨌든 뭐 100%를 넘어서는 수익률이 일단은 발현이 됩니다. 100% 넘는 수익률이 좀 발현이 돼요. 자, 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이 넥스트, 메타버스.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해가지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없어요. 뭐 NSCO 같은 회사는 또 비상장 회사고요. 그리고 최근에 한컴 MDS 같은 경우에도 비상장사 지분을 가지고 있고, 넵튠 같은 경우에도 비상장사 지분을 가지고 있고, 맘모식스라는 비상장사 지분을 가지고 있고,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핑거도 마찬가지고, 핑거도 비상장사 지분을 가지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 상장되는 메타버스 플랫폼사가 없다 보니까 제가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이 메타버스 플랫폼, 메타버스가 계속해서 이슈가 된다라면은 이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된 회사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. 그리고 이 메타버스 플랫폼 이후에는 요렇게 뭐라 해야 되죠? 이거를 미니미 아바타라 해야 되나? 옛날에 싸이월드 미니미라 그랬는데 이건 아바타라 해야 되나요? 아마 요런 거 만드는 컨텐츠, 아바타 생성하는 아마 업체들 같은 경우도 한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결국은 컨텐츠 만드는 회사라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맥스트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구현이 가능한 VPS 기술을 상용을 하다 보니까 현재 조금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유료 SDK, 무료 SDK 같은 경우에는, 그러니까 SDK는 이 개발 플랫폼이에요. 자, 여기도 플랫폼이죠, 보죠? 그래서 무료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애플, 구글 두 군데가 있고, 유료 플랫폼 같은 경우는 미국, 오스트리아, 그리고 스페인, 영국, 중국 등이 있고, 여기에 우리나라 이제 메타버스, 넥스트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고요.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점 상한가 같죠. 그럼 이제부터 이게 어떻게 될까요? 힌트는 거래량입니다. 자, 전일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서 상한가에 진입이 됐어요. 그리고 오늘 소위 말하는 점 상한가 진입이 됐습니다. 그러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됐습니까? 감소를 했죠. 내일도 점 상한가 가게 되면서 아마 거래량이 감소가 될 겁니다. 그러면 이 종목의 고점은 어떻게 되냐?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날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. 예전에 로코조이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. 로코조이, 이게 뭐냐면 에이프로젠 HG입니다. 자, 그래서 요거를 참 진짜 꿈만 같은 그런 주가 흐름이죠. 아마 여기서 피눈물 흘리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. 분명히 계실 거예요. 자, 보세요. 여기서 지금 이 차트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, 자, 보세요. 소위 말하는, 자, 점 상한가 갑니다. 요 구간 점 상한가 가죠. 점 상한가 가게 되면 아래쪽에 거래량을 보세요. 점 상한가 행진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? 아래쪽에 거래량이 없죠.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가는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, 상한가지 급등은 거래량이 많이 유발이 돼야 됩니다. 왜냐하면 그만큼 매수의 힘이 강하다는 얘기예요. 매수의 힘이, 그러니까 그만큼 매수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점 상한가 간다라는 건 그만큼 매집이 잘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풀릴 만한 매도 물량이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렇게 점 상한가 행진을 하게 되면 거래량이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. 그런 이유. 보세요. 점 상한가 하게 되면서 아래쪽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죠? 거래량이 거의 죽었어요.
그만큼 매집이 잘 됐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물량이 없다라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점상한가 행진이 통정 매매를 통한 점상한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. 자 보세요. 점상한가 행진을 하다가 2010년 6월 날 대량거래 발생되죠. 대량거래 발생이 되죠.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늘어났죠.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. 짠. 그 다음에 교수형, 소위 말하는 교수형 캔들 발생되면서 대량거래 발생되면서 상한가 풀려버리죠. 풀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? 하락으로 전환되죠. 맥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맥스도 내일도 거의 점상한가 거의 확정이에요. 확정입니다. 그럼 내일까지도 아마 거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겠죠. 그런데 장 종가에 만약에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났다. 그러면 그 다음날 상한가 풀릴 가능성이 높고 당일날도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맥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 상장된 메타버스 플랫폼사가 없다 보니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영향으로 해서 수급이 집중이 됐고 소위 말하는 점상한가 진입 이 점상한가는 전일 대비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서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곡물 가격과 연관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. 일단 어쨌든 아래꼬리를 달고 있습니다. 아래꼬리를 달고 있고요. 제가 이 종목을 1200원대에서 2400원까지 올라갈 때 100% 올랐죠. 100% 올랐고 2000원과 2400원 부근 사이에서 박스권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2600원 상당 박스권이죠. 200원이 더해지면 200원이 더 더해지게 되면 2600원인데 2600원도 돌파가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. 한 방에 봐야 되고 그 다음 100%가량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100% 상승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40에서 50%가량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. 있다라는 거. 그걸 한번 주목을 해봐야 돼요. 그래서 최근에 폭염이라든지 중국의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, 밀 가격들이. 자, 오늘 조금 진정성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봐야 됩니다. 추세적으로 쭉 상승을 하다가 보세요. 최근에 꺾였죠? 꺾였다가 다시 반등을 주게 되면서 요 흐름 때문에 지금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곡물 가격 상승으로 해서 관련된 수혜주가 현재 들썩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수혜주가 지금 히든 종목이고요. 아마 지금 작황부진 얘기 나오게 되면은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이거는 밀 가격이고요. 그리고 콩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? 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은 상승 추세에서 꺾였다가 다시 뭐 길적 반등이라 봐야 되겠죠. 길적 반등 같은 흐름이 일단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그 이슈 때문에 일단 소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소매 가격 상승을 해서 곡물 관련된 종목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다.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밀 가격 전고점 돌파 여부 아마 요거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최근에 밀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방금 말씀드리고 있는 히든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. 저는 또 내일 7월 29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